엄마. 나야 엄마 딸 서연이야. 내가 강서연이라고. 눈 좀 떠봐. 깜깜한 병실,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울리는 가운데 한쪽에는 떨리는 손으로 숨을 고르는 엄마가 있고 그 옆에는 젊은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이 평화롭지 않은 침묵 속 도대체 두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22년 전 엄마는 딸을 스위스로 입양 보내는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가난이 죄였고 현실이 잔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10년간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하나로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스위스에서 자란 딸은 자신이 왜 한국으로 보내졌는지 모른 채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신을 버린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서로가 서로임을 알지 못한 채 마침내 그 평행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그곳으로 행운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3월 스위스의 봄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취리히 대학교 캠퍼스에 눈이 녹은 자리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강의실에서 나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 위버, 22살, 경영학과 3학년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태어나 이곳으로 입양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요. 입양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모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피, 너는 특별한 아이야. 우리가 선택한 소중한 딸이란다. 그 말이 저를 상처 입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버 가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를 낳아준 사람은 누구일까? 왜 저를 보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22살이 됐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입양 서류. 부모님이 제게 준 거예요. 18살 생일 때였습니다. 소피, 내가 원한다면 찾아볼 수 있어. 우리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이름 강미영. 생년월일 1982년 5월 15일. 주소 서울시 관악구. 전화번호 010땡땡땡. 22년 전 정보입니다. 지금은 다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름과 생년월일은 안 바뀝니다. 찾을 수 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알프스 산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행복했어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든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항상 비어 있었어요. 저를 낳아준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원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궁금했어요. 괜찮았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취리히 인천행. 편도. 출발 3월 20일.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2년 만에 한국에 갑니다. 제가 태어난 곳, 저를 낳아준 사람이 있는 곳,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은 따뜻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아니면 그냥 이름을 부를까? 아직 모르겠어요. 만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위버 부모님 댁이 아니라 제 원룸이에요.
대학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 세면도구, 노트북, 그리고 입양 서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강미영, 43살, 제 생모. 곧 만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면 한국입니다. 저는 준비됐어요. 새벽 6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일했거든요. 작은 단칸방,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였어요. 창문으로 사람들 발만 보입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43살 강미영. 공장 근무 15년 차. 머리를 묶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3월 서울의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7번 버스를 탔습니다. 공장까지 40분 거리.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등교하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내 딸도 저 나이쯤 됐겠지. 22년 전, 저는 20살이었어요. 대학도 못 간 20살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최동수, 그 사람도 20살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기 생긴 것 같아. 그 사람은 일주일 후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도망간 거였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어요. 낳지 마라. 병원 가자. 하지만 저는 낳고 싶었어요. 뱃속에서 움직이는 아기. 제 아이였습니다. 혼자 낳았어요. 2003년 5월. 여자아이였습니다. 작고 예뻤어요. 손가락이 정말 작았습니다. 서연아. 이름을 지어줬어요. 강서연. 하지만 키울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부모님은 싸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이 집에서 아기를 키우면 불행해. 내가 키울 힘도 없잖니.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졸이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입양기관에 연락했어요. 생후 6개월 된 서연이를 안고 갔습니다. 해외 입양입니다. 스위스로 갈 거예요. 서연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아봤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무능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울면서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어요. 공장 앞이었습니다. 내렸습니다. 카드를 찍고 들어갔어요. 미영 씨, 일찍 왔네요. 동료 선희가 인사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일찍 일어났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라인에 섰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부품을 조립합니다. 하루에 수백 개, 손이 기계처럼 움직여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선희가 옆에 앉았어요. 미영 씨, 이거 봐. 내가 지난주에 스위스 갔다 왔거든.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알프스 산, 눈 덮인 산과 예쁜 마을. 여기 정말 좋더라. 공기도 맑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위스. 서연이가 간 곳이에요. 사진을 가만히 봤습니다. 어디쯤일까요? 서연이는 저곳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미영 씨도 스위스 자주 간다며? 응.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가요? 1년에 2번씩? 그냥 찾을 사람이 있어서.
선희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누구? 딸, 딸이 스위스에 살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보냈어. 선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 입양? 응.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선희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일해야 하니까요. 오후까지 일했어요.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퇴근 시간, 오후 6시였어요. 공장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단칸방에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있었어요. 잔액 478만 원. 이번 가을에 갈 돈입니다. 항공권, 숙박비, 밥값. 스위스는 물가가 비싸거든요. 한 번 가는데 200만 원 넘게 들어요. 1년에 2번 가니까 한 해에 400만 원. 월급 180만 원에서 생활비 빼면 80만 원 남아요. 그걸 5개월 모으면 400만 원.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모으고 스위스 가고 봄과 가을 1년에 2번씩 20번도 넘게 갔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위스는 너무 넓었어요. 취리히, 베른, 제네바 돌아다니며 찾았습니다. 한국 사람을 보면 물어봤어요. 혹시 강서연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22살쯤 될 거예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해도 가야겠어요. 이번 가을쯤 통장을 덮었습니다. 창문을 봤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사람들 발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아, 작게 불러봤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행복하니? 엄마는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22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죽기 전에 꼭 만날 겁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꼭 찾을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해요. 3월 2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시간 비행이었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입국 심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한국 공기를 마셨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생후 6개월까지 이곳에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어요. 저도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입양 가기 전부터 배웠고 스위스에서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택시를 탔습니다. 홍대 쪽으로 가주세요. 미리 예약한 원룸이 있었어요. 한 달 계약.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빌딩, 자동차, 사람들.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입양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름 강미영. 생년월일 1982년 5월 15일.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전화번호 010땡땡땡. 22년 전 정보. 이걸로 찾아야 합니다. 먼저 주소부터 가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봉천동으로 갔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를 찾았어요. 낡은 빌라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에요. 저기, 혹시 강미영이라는 분 아세요? 강미영? 누구? 이 집에 살았던 분인데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5년 전에 이사 왔어요. 전에 누가 살았는지 몰라요. 아, 감사합니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주소는 막혔어요. 전화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어요. 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하지? 핸드폰으로 검색했어요. 한국 사람 찾기, 심부름 센터, 사설 탐정, 여러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하나를 골라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24시간 심부름 센터입니다. 저기, 사람을 찾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정보가 있으세요? 이름이랑 생년월일이요. 그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1시간 후,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남자가 서류를 받습니다. 강미영, 1982년생. 이 정보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길었습니다. 원룸에 있으면 답답했어요. 밖으로 나가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홍대, 명동, 강남.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마도 이 거리를 걸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4일째 되는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24시간 심부름 센터입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네, 찾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강미영 씨, 43살. 현재 구로구에 거주 중입니다. 직장은 땡땡 전자부품 공장이고요.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주소랑 직장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 공장 이름, 주소. 찾았어요. 엄마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지하철을 타고 구로구로 갔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했어요. 5호 전자부품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오후 5시 반. 퇴근 시간쯤이에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문 쪽을 봤어요. 6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남자, 여자, 나이도 다양했어요. 누가 엄마일까?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어요. 43살쯤 돼 보이는 여자. 작고 마른 체구, 피곤한 얼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저를 낳은 사람이라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혼자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지친 걸음으로. 저는 멀리서 따라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뛰어가 같은 버스를 탔어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힘든가요? 외로운가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엄마가 내렸어요. 저도 내렸습니다.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빌라 앞에 멈췄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엄마가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살고 있구나. 혼자. 이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침대에 앉았어요. 오늘 엄마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사진도 없었거든요. 얼굴도 몰랐어요. 이제 알아요.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음 날 아침,
다시 공장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공장 알바 구함. 시급 9,860원. 주 5일 근무. 연락처 010 땡땡땡. 알바 모집.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알바 구한다는 공고 받는데요. 아, 네. 언제 시작 가능하세요? 내일부터요. 좋아요. 내일 오전 9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부터 엄마와 같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아직 말할 순 없어요. 저 엄마 딸이에요라고. 엄마가 놀랄 거예요. 미안해할 거예요. 도망갈지도 몰라요. 천천히 가야 합니다.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그때 말할 거예요.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반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곧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사무실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제 전화하신 분이죠? 소피 씨? 네, 맞아요. 잠깐만요. 미영 씨 불러올게요. 미영 씨, 엄마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들어왔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강미영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됐네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소피예요. 잘 부탁드려요. 엄마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한 손이었어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릴 때 해외 갔다가 돌아왔어요. 아, 그렇구나. 따라오세요. 옷 갈아입고 일 가르쳐 드릴게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엄마를 따라 작업장으로 들어갔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여기 서세요. 제 옆에요. 엄마 옆자리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부품을 끼우는 거예요. 보세요. 엄마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딸깍, 딸깍. 이해됐어요? 네. 따라 해봤습니다.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어요. 잘하네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품을 조립하고 또 조립했어요.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가끔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점심시간. 벨이 울렸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엄마가 앞장섰어요. 식당으로 따라갔습니다.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제 앞에 앉았어요. 첫날인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일은 원래 힘든 거죠.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빨리 먹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먹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소피 씨는 가족이 한국에 있어요? 질문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혼자예요. 혼자? 부모님은? 해외에 계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입양 부모님은 스위스에 계시니까 사실이기도 했지만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네요. 혼자 살면 괜찮아요. 익숙해요.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도 없다고? 엄마가 창밖을 봤어요. 아니, 있긴 해요. 딸이 하나.
어디 있는데요? 해외요. 어릴 때 보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보고 싶어요. 너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 딸, 서연이.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찾으러 가본 적 있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1년에 2번씩 갔어요. 스위스에. 스위스. 제가 사는 곳이에요. 못 찾았어요. 어디 사는지 몰라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그럴까요? 네. 꼭요. 엄마가 웃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소피 씨. 좋은 말 해줘서. 미영 씨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요. 편하게 불러요. 미영 씨. 네. 저도 혼자라서 친구 같은 거 별로 없거든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엄마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친하게 지내요. 점심이 끝났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후 내내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가끔 대화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손 안 아파요? 조금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첫날인데 잘하네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작업복을 벗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소피 씨. 미영 씨도요. 집 어디예요? 홍대 쪽이요. 멀겠네요. 조심히 가요. 네. 미영 씨도요. 헤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멀리서 엄마가 버스에 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버스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봤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오늘 엄마랑 일했습니다. 옆에서 대화했어요. 웃었어요. 엄마는 저를 보고 싶어 했어요. 10번도 넘게 스위스에 갔대요. 찾으러.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작게 불러봤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말할게요. 제가 서연이라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내일도 출근합니다. 엄마 옆에서 일해요. 조금씩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말할 거예요. 엄마, 나왔어.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공장에 출근했어요. 엄마 옆에서 일했습니다. 점점 친해졌어요.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을 먹었고 퇴근할 때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소피. 미영 씨도요. 매일 똑같은 대화였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소피는 요리 잘해? 조금요. 왜요? 나 오늘 생일이거든. 집에서 혼자 밥 먹기 싫은데 같이 먹을래?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 집에 간다고? 좋아요. 퇴근 후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엄마 집 근처에 내렸어요.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여기 살아요. 좀 좁지만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작은 식탁,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앉아요. 뭐 먹을래? 라면밖에 없는데. 라면 좋아요. 엄마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봤어요. 벽에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10월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스위스 항공권 예매. 저를 찾으러 가려는 거였습니다. 라면이 끓었어요. 같이 먹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미영 씨. 고마워. 오랜만에 생일에 사람이랑 밥 먹네. 혼자 살은 지 오래됐어요? 22년. 서연이를 보낸 후부터였어요. 외롭지 않아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외롭지. 근데 익숙해.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이제 가볼게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 와줘서 고마워, 소피.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엄마 집을 봤어요. 너무 작고 너무 낡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갑자기 도와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다음 날 백화점에 갔습니다. 쌀 10kg, 식재료, 생활용품, 겨울 패딩, 담요, 카트에 가득 담았어요. 계산하고 택배 상자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가져왔어요. 상자에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보낸 사람 강미영, 받는 사람 강미영. 같은 이름으로 적었어요. 새벽 4시 엄마 집 앞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 앞에 상자를 놓았습니다. 벨을 누르지 않았어요.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출근. 엄마가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소피,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요? 어제 집에 택배가 왔는데 보낸 사람이 나더라. 네. 보낸 사람도 강미영, 받는 사람도 강미영. 이상하지? 뭐가 들어 있었어요? 쌀이랑 음식이랑 겨울옷도 있고 편지도 있었어. 엄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편지 사진을 보여줬어요. 당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래. 누굴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상해. 반송하려고 택배 기사한테 전화했더니 보낸 주소랑 받는 주소가 같아서 반송이 안 된대. 그럼 받으세요. 좋은 뜻으로 보낸 거잖아요. 엄마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도 되나? 괜찮을 거예요. 분명 미영 씨한테 고마운 사람이 보낸 거예요. 내가 누굴 도와준 적이 있나? 엄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고맙긴 하네. 겨울옷 필요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또 택배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이불, 전기장판, 주방용품 같은 방식이었어요. 엄마가 또 말했습니다. 또 왔어. 이번엔 이불이랑 전기장판.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누굴까? 궁금해. 언젠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 옷, 음식, 생활용품. 엄마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받아들였어요. 요즘 신기한 일이 많아. 이 택배도 그렇고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미안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받아서 분명 미영 씨가 도와준 사람일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착하게 산 적 없는데. 아니에요. 미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 소피. 그렇게 말해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집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따뜻한 이불, 새 옷, 가득 찬 냉장고. 엄마 얼굴도 조금 밝아졌습니다. 출근길, 엄마가 말했어요. 요즘 기분이 좋아. 누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다행이에요. 소피 덕분이기도 해.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낸 거예요. 제가 엄마 딸이에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장 일에 익숙해졌어요. 엄마와도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같이 일하고 밥 먹고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이제 제 친구 같았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 중개소를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특별 이벤트 진행 중.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이 아파트 보고 싶은데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팸플릿을 봤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였어요. 엄마 단칸방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얼마예요? 24평형 2억 3천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살 수 있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할게요. 네. 지금요? 네. 스위스 계좌에 돈이 있었어요. 입양 부모님이 준 돈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써라. 엄마를 위해 쓰고 싶었어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싶어요. 선물하려고요. 아, 증여를 하시려는 거군요? 네.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내셔야 하지만요. 괜찮아요. 엄마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강미영. 며칠 후 다시 부동산에 갔어요. 이벤트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응모권 나눠주시고 추첨하는 척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엄마 이름을 적었습니다. 직원이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좀 100만 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출근. 공장 앞에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신축 아파트 무료 응모 이벤트. 추첨을 통해 한 명에게 24평형 아파트 제공.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와, 진짜야? 사기 아냐? 응모해 봐야지. 저는 응모권을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미영 씨, 이거 봤어요? 봤어. 근데 사기 같은데? 한번 해봐요. 공짜잖아요. 그래도 같이 해요. 제발.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소피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같이 응모권을 작성했어요. 상자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추첨일이었어요. 점심시간 공장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왔어요. 지금부터 추첨하겠습니다. 상자를 흔들었습니다. 손을 넣어 한 장을 꺼냈어요. 당첨자는 강미영님.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강미영님, 계세요? 사람들이 엄마를 봤습니다. 저요? 네,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저도 박수쳤습니다. 미영 씨, 축하해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일을 했지만 엄마는 멍한 표정이었어요. 소피야, 이거 진짜일까? 진짜일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운이 좋으신 거죠. 퇴근 후 엄마와 같이 부동산에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축하드립니다, 강미영님. 이미 등기도 다 돼 있어요. 네. 며칠 전에 후원자분이 미리 처리해 놨습니다. 후원자요? 네, 익명이세요. 엄마가 서류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유자 강미영. 주소 559 5호동. 이게 내 이름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예요. 열쇠도 여기 있습니다. 엄마가 열쇠를 받았어요. 가볼까요? 까치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갔습니다. 새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2층 문 앞에 섰어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깨끗한 거실, 방 2개, 화장실, 부엌,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엄마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 봤습니다. 이게 내 집이라고?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22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를 안았어요. 축하해요, 미영 씨. 고마워, 소피야. 같이 와줘서. 언제 이사 올 거예요? 모르겠어. 꿈 같아서. 창문을 봤습니다. 바깥 풍경이 보였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하늘이 보이네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러게. 하늘이 보여.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반지하 방으로, 저는 원룸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계좌 잔액 많이 줄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니까요. 다음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소피야, 나 이사하기로 했어. 진짜요? 응. 다음 주에. 도와줄게요. 고마워. 일주일 후 엄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이불, 작은 가전제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행복해 보였어요. 소피야, 우리 집들이 하자. 너 꼭 와야 해. 네. 며칠 후 엄마 집에 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와, 직접 만드셨어요? 응. 고마워서. 소피 덕분에 행복해. 제가 뭘 했다고요? 같이 있어줬잖아. 응모도 같이 하자고 했고.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이제 괜찮아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같이 웃었어요. 저도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아파트에서 5분 거리 원룸. 더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매일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했습니다. 이제 정말 친구 같았어요. 아니,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새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매일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소피야, 요즘 꿈만 같아. 이게 진짜 내 집이라니. 당연하죠. 미영 씨 집이에요.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구로동의 작은 술집. 한 남자가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동수 43살. 낡은 옷에 며칠 안 씻은 얼굴. 술 냄새가 났어요. 야, 동수야. 옆 테이블에서 친구가 불렀습니다. 왔냐? 술 마시냐? 응. 친구가 옆에 앉았어요. 야, 있잖아. 뭔데? 너 옛날에 사귀던 여자 있잖아. 뭐였더라? 강미영? 최동수가 멈췄습니다. 그 여자를 왜?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우리 동네 새 아파트 단지에 사는 거 봤어. 뭐? 진짜? 같은 공장 다니는 애한테 들었는데 갑자기 당첨됐다더라. 이벤트에서. 최동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 아파트? 응. 저번에 지은 그 비싼 거 2억 넘는다던데? 어디? 5호 아파트 12층이래. 최동수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래. 너 걔한테 돈 빌려볼 생각이냐? 야, 그러지 마. 몇 년이야? 20년 넘었잖아. 시끄러워. 최동수가 일어났습니다. 돈을 던지고 나갔어요. 새 아파트라. 2억. 돈이 있겠네. 다음 날, 최동수는 강미 영희 아파트로 갔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12층.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볼까봐 밖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5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시쯤 한 여자가 보였어요. 강미영이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늙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동수가 다가갔습니다. 아, 엄마가 돌아봤어요. 누군지 몰랐습니다. 누구세요? 최동수가 가까이 왔습니다. 얼굴을 봤어요.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당신? 오랜만이다, 미영아. 엄마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왔어? 최동수가 비웃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데 너는 잘 먹고 잘 산다며? 무슨 소리야? 새 아파트까지 샀다며? 복권이라도 당첨됐냐? 엄마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소문 들었지. 나한테 돈 좀 꿔줄래? 없어. 없어. 아파트 사는 돈은 있으면서. 그건 최동수가 팔을 잡았습니다. 이봐. 우리 사이잖아. 돈 좀 줘. 손 놔. 엄마가 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일찍 퇴근했거든요. 엄마 아파트 근처까지 왔는데 낯선 남자가 엄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뛰어가려는데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 최동수가 화난 표정이었어요. 뭐, 이씨. 욕을 하려는 순간 엄마가 도망쳤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최동수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있었거든요. 젠장. 최동수가 침을 뱉었습니다. 돌아갔어요. 저는 숨어서 봤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왜 엄마를 괴롭히는 거지? 다음 날 출근. 엄마가 피곤해 보였어요. 미영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 나타났어. 누구요? 그냥 안 좋은 사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엄마가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미영 씨, 응? 힘들면 말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고마워, 소피야. 근데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그 후 며칠, 최동수는 아파트 근처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렸어요. 아침 7시, 엄마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최동수가 몰래 따라갔습니다. 엄마가 7번 버스를 탔어요. 최동수도 뒤따라 탔습니다. 뒷자리에 숨어 앉았어요. 40분 후, 공장 앞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일하는구나. 오 전자부품. 다음 날, 최동수는 공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멈췄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어요. 이봐, 그렇게 나오지 마. 딱 500만 원만. 응? 너한테는 푼돈이잖아. 없어. 그만 좀 해. 뭐, 아파트 사놓고 돈이 없어? 날 개무시하냐? 엄마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최동수가 팔을 잡았어요. 저는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또 저 남자예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뛰어갔어요. 그 손 안 놓아. 최동수가 돌아봤습니다. 넌 뭐야? 저는 최동수 팔을 뿌리쳤습니다. 힘껏. 저리 안 꺼져? 최동수가 화난 표정이었어요. 이씨, 뭔데 끼어들어? 저는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현금 50만 원. 바닥에 던졌어요. 이거나 먹고 떨어져. 최동수가 돈을 받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 너 같은 놈한테 줄 돈 없으니까. 최동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어요. 이씨, 욕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돈을 주었습니다. 저를 째려봤어요. 좋아. 기억해 둘게.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봤어요. 소피야, 괜찮아? 네. 미영 씨는요? 응. 엄마가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아줬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 남자의 눈빛, 위험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 집에 갔습니다. 미영 씨,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제가 며칠 같이 있어도 돼요? 괜찮아, 소피야. 이제 안 올 거야. 하지만, 돈도 줬잖아. 안 올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불안해 보였어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저 남자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어요.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또 나타났습니다. 퇴근길, 엄마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놀라 멈췄습니다. 왜 또 왔어? 최동수가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이봐, 그때 그 돈 다 떨어졌어. 더 줘.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좋은 아파트 사는 돈은 있으면서 그건 내 돈 아니야. 이벤트로 당첨된 거라고. 누가 믿냐? 분명 돈 숨겨놨지? 엄마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최동수가 팔을 잡았어요. 나, 이봐, 착하게 굴어. 딱 1,000만 원만. 그럼 안 올게. 없다니까? 저는 저녁 먹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엄마 아파트로 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였습니다. 또 저 남자예요. 뛰어갔습니다. 손 놔. 최동수가 돌아봤어요. 또 너냐? 경찰 불러요. 이거 폭행이에요. 최동수가 비웃었습니다. 폭행? 난 그냥 돈 빌리는 거야. 옛날에 사귀던 사이잖아.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사귄 게 아니야. 내가 날 버렸잖아. 뭐? 임신했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 20년 전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임신? 20년 전? 최동수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런 주제에 돈 달라고?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봤어요. 저 남자가 생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동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뭐라고? 난 몰랐어. 내가 나을 줄은. 병원 갈 줄 알았지. 엄마가 뺨을 때렸습니다. 짝! 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최동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이씨. 저는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안 가면 정말 경찰 불러. 최동수가 저를 봤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좋아. 기억해둬. 둘 다.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엄마가 주저앉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미안해, 소피야. 이런 모습 보여줘서. 괜찮아요. 엄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울었어요. 소피야, 네, 나 옛날에 아이를 낳았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20살 때 저 남자 아이를. 근데 키울 수 없었어. 혼자였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입양 보냈어. 해외로.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후회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찾고 싶어요? 응.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어?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 네. 꼭요. 그날 밤 엄마 집에서 잤습니다. 엄마 옆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 남자가 생부였습니다. 임신 소식 듣고 도망간 사람.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최동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와 엄마는 엄마 집에 가서 저녁을 먹기 위해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요? 좋지. 재료 다 있어. 웃으며 걸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저녁 7시쯤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피야, 네, 너 덕분에 요즘 행복해. 저도요, 미영 씨.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오고 있었어요. 최동수였습니다. 차 안에서 술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웃으며 걷는 모습, 손을 잡은 모습, 웃어? 이를 갈았습니다. 행복해? 핸들을 꽉 잡았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차가 빨라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빠른 속도로. 미영 씨, 엄마도 돌아봤습니다. 순간 엄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차가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밀었어요. 소피야, 힘껏 밀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넘어졌어요. 바닥에 굴렀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 엄마!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쓰러져 있었어요. 바닥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달려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어갔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엄마, 엄마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 119, 누가 119 불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전화했어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 괜찮아요. 구급차 와요. 엄마가 입을 움직였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힘 빼지 마세요.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어요. 제 손이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구급차 사이렌 소리.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습니다. 비켜주세요. 들것에 엄마를 실었어요. 저도 구급차에 탔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딸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을 쟀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세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엄마,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서연이에요. 엄마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 22년 전에 해외로 보낸 아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아기가 나예요. 소피 위버, 강서연.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말은 못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죽지 마세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낳아줘서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요. 스위스에서 좋은 가족 만났고 대학도 갔어요. 엄마랑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 입술이 움직였어요. 서연아. 소리는 안 났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 나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뛰어왔어요. 응급수술 준비. 들것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저는 따라 뛰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수술 중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일어섰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요? 아직 위험합니다. 24시간이 고비예요.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보였어요. 수많은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었어요. 심장 박동 소리, B-, B-,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댔어요. 엄마, 버텨요. 제발.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보호자님, 네, 지금 들어오세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심장 박동 소리, B-, B-, 점점 느려졌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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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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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B, 긴 소리, 일직선, 제세동기,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충전, 200, 쿵, 엄마 몸이 튀었어요. 심장 박동 모니터, 일직선, 다시, 300, 쿵, 일직선, 안 돼, 안 돼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3년 후, 스위스 취리히의 5월은 따뜻했습니다. 알프스 산에 봄이 왔어요. 눈이 녹고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경영학과 우등 졸업이었습니다. 위버 부모님이 졸업식에 오셨어요. 자랑스럽다, 서연아. 고마워요, 아빠. 포옹했습니다. 졸업 후 취직했어요. 취리히의 한 무역회사. 한국-스위스 무역 담당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유리했어요. 회사 생활은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일주일이 끝났어요. 퇴근하고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와인 한 병을 샀어요. 위버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서연아. 위버 부인이 나왔어요. 안아주셨습니다. 잘 지냈어? 네. 거실로 들어갔어요. 위버 씨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니? 네, 아빠. 와인을 건넸어요. 이거 드세요. 고마워. 오늘 저녁은 특별히 스테이크야. 와,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셋이서 스테이크, 샐러드, 빵, 와인을 따랐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혔어요. 서연아, 회사는 어때? 좋아요. 다음 달에 한국 출장 갈 것 같아요. 한국? 네. 거래처 미팅이 있대요. 오, 좋겠다. 오랜만에 가는 거네. 응, 3년 만이에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일상 이야기. 위버 부인이 말했어요. 서연아, 요즘 행복해 보인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야. 디저트로 케이크를 먹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9시. 이제 집 가야겠어요. 벌써? 늦었어요. 일어섰습니다. 위버 부인이 말했어요. 얼른 가. 더 늦기 전에. 네. 코트를 입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조심히 가, 서연아. 네. 주말에 또 올게요. 포옹했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5월 스위스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알프스 산 위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다들 집에 있었어요. 카페를 지나쳤습니다.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약국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한국에 갔었어요. 엄마를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행복하니까요. 20분쯤 걸었을까? 집이 보였습니다. 작은 아파트 건물. 3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어? 엄마가 나왔어요. 강미영.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배고프지? 밥 먹었어? 위버 부모님 댁에서 먹었어요. 그래도 배고플 텐데. 과일 깎아줄까? 좋아요. 엄마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사과를 깎아주었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좋았어요. 다음 달에 한국 출장 간대요. 한국? 같이 갈까? 같이 가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수술 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왔어요. 저와 함께 이제 같이 삽니다. 매일 행복하게.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